아무튼 뭐 우리가 딥시크 되고 다 좋은데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또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 때문에 하이닉스는 날아다니고 삼성은 또 굉장히 좀 우울한 날들도 보냈었는데 이게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결국엔 AI 모델은 돈 많이 들어가. 고사양을 사용해야 돼. HBM 막 올려야 돼. 라는 거였는데 딥시크가 그 공식을 깼다라는 평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반응과 또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하이닉스가 그러면서 19만 원을 깼을 때 적극 매수를 말씀 좀 드렸고요. 적극 매수예요? 네, 지금 20만 원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올해 물건에 대한 것은 이미 거래 완판이 됐어요. 네. 물건을 달라고 해도 못 줘요, 하이닉스는. 내년 걸 가지고 이제 내년에 또 블랙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시장이 저는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돈을 버느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딥시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 이 정도 돈이라면 80억이라면 우리 김만 소장님이 갖고 있는 빌딩 하나만 팔면 만들 수 있는데 나도 한번 내 김인만 소프트웨어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GPU와 HBM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만약에 H800을 갖고 만들었다. 그 H800만 갖고 순수하게 돌아간다. 그럼 삼성전자도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 가전제품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첨단 사양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그 직전 사양은 소위 말해서 똥값이 돼버리는 거죠. 네. 악성 재고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감안해서 원래 여기다 붙이는 건데 지금 쌓여있는 중저가들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D램도 그렇고 그다음에 HBM도 그렇고 이걸 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똥값으로 쳐놨던 재고 자산을 값을 받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에서 지금 저 외에 아무 분도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재고 자산이라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재무적으로 재고 자산이 수익 모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누구든지 개발을 좀 해라. 저는 소장님한테 자꾸 푸시하는 거죠. 저는 하이닉스 사놓고 소장님 빨리 빌딩 파세요, 빌딩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푸시를 함으로써 그만큼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퍼포먼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영주 소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싶으세요? 사실 제가 개발하면 망할 것 같고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이 시장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엔비디아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되면 좋은 시절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또 반대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희망을 가지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HBM 시장이나 뭐 AI 가속기도 그렇고 이 시장은 변화하면서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앞서 처음에 저희가 우후죽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개발자들이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실리콘밸리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중국, 일본, 인도 다 지금 이제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야, 저 좁은 구석에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앞차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네. 그러고 해보면 의외로 쉽게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딥시크 때문에 자극받고 지금 현재 잠 못 자는 일부 개발자들도 많을 거예요. 야, 우리가 늦은 거다. 빨리 하자라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 결국은 이 싸움의 끝은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 몇 개가 망함으로써 끝날 겁니다. 안타깝게도 결론은 이 우후죽순처럼 나온 것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산업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선도주자가 있고 우후죽순 시대가 있고 우후죽순이 나중에 수렴되는 단계가 있죠. 지금은 우후죽순되는 요 초기 단계거든요. 이게 나중에 수렴될 때 이 수많은 것들이 없어지겠죠. 자, 이럴 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죠? 청바지입니다. 금광에 금이 발견되고 나서 누구든지 금을 캐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몰렸죠. 이때 이 많은 사람들이 뭘 입었죠? 청바지 입었고 나중에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은 소수였죠.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특히 청바지 회사다라는 점 지난번에도 밝혔기 때문에 청바지 회사를 사갖고 기다리고 있고 딥시크가 돈을 벌던 챗GPT가 돈을 벌던 가장 재밌는 건 뭐죠? 싸움 구경이에요. 청바지 딱 입고 싸움 구경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광은 니들이 캐고 우리는 청바지를 팔자라는 전략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전 궁금한 게 좋습니다. 청바지도 있는데 청바지 외에
또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든지 어떤 부분 앞서 청바지 외에도 뭐가 있을 거잖아요. 청바지 외에 또 다른 청바지가 있는 또 거죠. 다른 청바지가 청바지가 뭘까? 있는 거죠. 네. 보게 된다라면 보안 말씀드렸고요. 보안. 네. 가장 중요한 건 네. 누구든지 이 수많은 청바지에다가 청바지 빨려면 뭐가 필요하죠? 세제가 필요하죠. 네. 이 수많은 그 인공지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 전력이. 특히 이제 멕시코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때린다, 그럼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 전력 인프라가 선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원전과 관련해서 조금 별개의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변압기라든지 전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산업의 흐름을 꿰뚫으세요. 엔비디아가 돈을 버느냐, 딥시가 돈을 버느냐,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투자들이, 특히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잽싸게 이렇게 못 움직여요. 서서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서서히 움직이는 게 뭐죠? 하드웨어, 보안, 전력 인프라 이런 걸 갖고 묵직하게 갖고 가시면 결국 지금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밑에 사신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샀다 팔았다 하신 분들도 많지만 계속해서 모아가신 분들 중에 지금 손해보는 거에 23만 원에 딱 사지 않고 밑에서부터 모아갔다라면 다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영주 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누가 뭐 앞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굿이나 보고 네. 떡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떡을 더 많이 먹느냐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보안 말씀하셨고요. 뭐 전력 인프라, 반도체 여전히 유망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드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